이 청와대 자리는 원래 고려시대 때부터 이궁, 즉 남궁입니다. 남경에 있던 이궁, 별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연무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육무당 그리고 과거장으로도 쓰였고 임금께서 직접 친히 농사를 짓는 친경지로 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10년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조선총독부 총독관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해방이 되고 나서는 미 군정장관의 관저였죠. 그리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는 경무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가셔서부터는 그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라고 바꿨습니다. 한양에 도성을 지을 때 무학대사는 뒤에 있는 인왕산을 현무로 잡아서 앞에 목멱산, 즉 남산을 안산으로 잡으면 1000년 동안 나라가 편안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반해서 삼봉 정도전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 인왕산을 등지고 앞에 목멱산, 남산을 안산으로 잡아서 해좌 사양을 쓰면 온 국토가 불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유가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듯이 북악은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틀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틉니다. 원래 제왕지지는 자좌오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좌오향은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정향으로 약간 서향으로 틀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은 약간 서쪽으로 앉았고 육조전 거리는 그보다는 조금 더 동쪽으로 틀어 있습니다. 즉 궁궐을 약간 서쪽으로 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룡은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쪽 접힌 계곡에 청와대가 들어가 있죠. 경회루가 있고 한 향원지로 내려오는 물의 발원지가 됩니다. 청와대 본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대통령이 집무하던 책상이 있는 이 자리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영부인 집무실 좌우 그 다음에 앞에서 관용자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혈이 없습니다. 본관 앞 잔디밭이 있는 데죠. 여기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서 관룡자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맥 탐지봉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뒤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했고요. 이 수맥 탐지봉이 전부 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이 수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문을 내려다본 겁니다. 그대로 물이 급경사로 빠져나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은 물골 위에 흙을 많이 돋아서 지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가 심한 흉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통령 관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인수문이라고 들어가는 데고요. 이쪽이 대통령 침실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하나 있네. 여기 거실 앞에. 거실 앞인데 여기는 드레스 룸 앞인데 드레스 룸. 뒤에 가면 절벽입니다. 절벽이고 바위가 굴러떨어질까봐 철망을 쳤는데 그 틈새로 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아예 물바지를 해놓고 한쪽으로 해서 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또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도 바위 사이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맨홀을 만들어서 물을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쪽 계곡에서 내려오고 이쪽 계곡에서 내려오죠. 여기에서 이 관저 그리고 이 마당 이 전체가 전부 다 물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위에 흙을 벗어 건물을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밑에 상춘제로 내려가는 길 옆에 이 건물 바로 밑에 아주 깊은 계곡이 있고요. 여기서 물이 납니다. 물이 많이 나서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방에 모인 물이 이쪽에 모였는데 이 위에다가 흙을 붓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이 물들이 집안 밑으로 해서 이 아래로 상당히 많은 양이 흘러내려갑니다. 측정을 해본 결과
혈이 있는 폭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줄기입니다. 여기. 대통령 침실하고 옷방 쪽에만 혈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노란 X표는 전부 다 수맥이 측정된 곳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맥이 측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빼놓고입니다. 아주 흉한데 지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풍경이 아름답다고는 상춘제로 내려가 봤습니다. 지형으로 봐도 움푹 꺼진 이쪽에 들어있어요. 상춘제가 그런 데 들어있습니다. 상춘제가 이렇습니다. 이 뒤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3면을 측정을 했습니다. 혈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수맥만 가득합니다. 이게 상춘제입니다. 청와대 풍수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본관이고요. 청와대 전체가 물골입니다. 그 다음에 관저 역시 전체가 물골입니다. 상춘제 역시 전체가 물골입니다. 상춘제 옆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고 녹지원 쪽으로도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형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뢰라고 그럽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혈이 내려와서 경복궁 근정전으로 내려가는데요. 청와대 본관하고 상춘제는 양쪽 그 옆에 있습니다. 짤록한 데 있죠. 이런 것을 바로 과협이라고 그럽니다. 과협. 옛날 총독관저가 이쯤에 있지 않았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협에 써 있는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이 과협에 쓰면은 풍수에서 사람 눈을 다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복궁으로 내려오는 그 맥이 있는 그곳에 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측정을 해봤습니다. 본관 밑에 대정원에서 저쪽 상춘제로 넘어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청와대 구 본관터 이렇게 돼 있네요. 들어가진 못하게 합니다만 그 위에 보면 이렇게 큰 돌로 해서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청와대 출입구 건물을 짓는 그 중간에 얹어 놨던 장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구 본관은 헐고 그 장식만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이 사진이 옛날 청와대 구 본관입니다. 1939년에 조선 총독이 관저로 지었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하지 군정장관이 있었고 또 1948년 건국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 또 노태우 대통령 초기까지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이게 청와대 구 본관터인데요.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옆과 아래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청와대 경내 전체에서 혈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제가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강합니다. 혈은 저 뒤에서 이 맥으로 내려가죠. 이 맥으로 내려가서 저 앞에 경복궁 근정전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무가 이 700년인가 됐다고 하는 나무죠. 여기가 있던 원래 이 자리입니다. 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서 혈이
이쪽을 거쳐서 경복궁 계무문으로 내려와서 교태전 근정전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청와대 카페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옆에가 청와대 연풍문이죠. 이 연풍문부터 춘추관 앞에 있는 춘추문 쪽으로 측정을 해보고요. 건너편에 계무문, 이게 계자입니다. 이 계자가 고대에는 화살을 2개 겹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살입니다. 이거 소전체로 써놔서 그렇죠. 계무문입니다. 이 계무문이 가장 강하고요. 이 계무문부터 동쪽에 있는 광무문까지 사이가 가장 혈이 강하게 지나갑니다. 여기를 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연풍문부터 이쪽에 춘추문 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강하고요. 계무문, 광무문 이 사이가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혈이 내려왔죠.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가시면 수공터 위에 이렇게 호리병처럼 해놓은 이 자리가 구본관입니다. 꼭 가서 좋은 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